네, 자 국내 최고의 취업 멘토들이 들려주는 취업 이야기 잡 멘토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 SH 커리어 컨설팅의 김수현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시상식 있으세요? 오늘 되게 아름다우세요. 아름답게, 오늘 정말 네. 좀 신경 많이 쓰셨네요. 자, 우리 김수현 멘토가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연구개발 잘하기라고 가져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경영지원에 대한 자세한 업무 내용들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연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개발 직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연구개발은 연구기획과 연구개발 두 가지를 포함해서 연구개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품이나 제품,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직무를 연구개발 직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연구를 기획하는 거고 연구를 개발하면 되나요? 네,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해서 연구개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연구기획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략기획과 같이 그런 전반적인 기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연구기획에서 수립한 그런 기획을 갖고 과제를 실제적으로 수행을 해서 연구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연구개발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일생 저랑 가장 관계없는 분야가 바로 연구 쪽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구개발, 기획 쪽에 좀 적합한 인재상 그런 모습이 있나 궁금하네요. 예. 실제적으로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라든지 연구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연구 기획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 같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라든지 분석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적인 운영 방법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그 상품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뭐 인내력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 상훈 씨도 방송 이거 대본 딱 보면 연구하고 이거, 예? 개발하고. 이런 연구도 괜찮죠. 그렇죠. 이것도 연구에 네네.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연구 기획이랑 연구 개발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마케팅을 볼펜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봤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구기획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펜이 말로도 직접적으로 써지는 펜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새로운 상품을 기획을 합니다. 그럼 연구기획에서 그걸 기획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말로만으로 볼펜이 써지게 만든다라고 하면 연구개발에서는 이것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볼펜이 언어적인 인지력이라든지 볼펜이 스스로 써서 써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연구개발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들을 엮어서 연구개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연구 분야 쪽으로 취업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를 어떻게 쓰면 좋겠고, 또 면접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문제들은 연구 실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프로젝트 실적 이런 부분들로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어필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야 이력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그죠 연구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네. 그냥 흰 가운 입고 네. 이 비커에 이렇게 물 따르고 알코올 이렇게 하고 연구원들. 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보통 연구원들이 가장 많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연구 기획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안에는 어떤 업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무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있는데요. 연구 개발원이 그 연구원, 지금 보신 연구원이 가장 많고요. TV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비커나 뭐 온도를 재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네. 연구는 사실은 연구원들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만 산업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산업 연구원,
연구원, 어학, 문학연구원, 수학, 통계관리원 뭐 이렇게 해서 연구원의 종류가 조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 일단 연구직은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격 요건을 보면 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채용 인원이 적은 거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채용 인원이 적기도 하고 고학력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많이 고학력 쪽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학력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행 경력들 많이 어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원들이 그 정해져 있는 비용을 갖고 정해져 있는 TO 안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적은 인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인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는 뭐 1, 2일이 걸리기도 하지만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패를 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인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신데 그 네. 인내력이라는 게 그 TV에서 소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소를 수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소가 어미소에게 이제 수유를 받게 되면 뭐 어미소가 양을 적게 주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그 기계를 통해서 중량이나 나이에 따라서 적정량을 이제 기계가 체크를 해서 주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 자체도 실제적으로 뭐 1, 2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연구원에게는 연구 개발 직무에는 인내력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굉장히 끈기 필요하다고 필요하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우리 저 김수현님은 저 대본 안 보는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원이야, 진짜 연구원이야 내가 볼 때는. 예. 네. 아니 근데 저 연구원이 저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지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좀 안 맞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아 지원할 때 좀 우리 꼭 이력서에 좀 어필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으로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로 수행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걸린 프로젝트가 하나의 실수로 예를 들어서 세포라든지 분자라든지 이런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그 실제적인 어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수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봤어요. 연구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해봤어요. 라고 어필을 해야만 실제적으로 뽑는데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 전문 지식도 많아야 되고요, 학력도 높아야 되고 뭐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대단한 분들은 네. 연봉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하는 게 많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사 이상을 많이 모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공부를 하는데 학비라든지 연령대가 좀 높으실 수 있잖아요. 일반 그 학사를 졸업하신 분들보다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기본적으로 뭐 3천 이상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3천에서 뭐 7, 8천까지 새로운 신규 산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어떤 산업을 연구해서 그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 연구 개발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연구원은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통신 분야라든지 스마트폰 분야라든지 바이오 산업, 에너지 산업 이런 분야들은 하시다시피 상품이나 제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사회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네. 그 전망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밝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잠시 해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질문 함께 보시죠. 네. 네. 그냥 기획과 기획과 연구 기획의 차이가 궁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기획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기획은 전체적으로 회사, 취업 N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그램부터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기획하는 것을 기획 분야라고 전략 기획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안에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상품 자체에 대한 그런 기획을 하는 게 연구기획입니다. 그래서 연구기획은 전략기획에 비해서 좀 작은 부분, 제품 자체에 대한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들까지를 기획하는 것을 연구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연구원은요, 꼭 석사 이상만 뽑나요?
아, 네. 네, 말씀드렸듯이 기간 자체가 여러 기간, 오랜 기간들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내에서 어떤 수행력이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 전문 지식이라는 걸 실제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학력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석사까지 좀 석사 이상 박사까지 고려를 해서 보통 연구원을 뽑음으로써 그런 실패나 오류나 시행착오들을 줄이는 것을 보통 연구원에서는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분야 쪽으로 진출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구개발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것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 수행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수 있게 입사 지원서나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 속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해요. 프로젝트 하나가 몇십 년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실제적으로 인내력을 갖고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기획력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연구 기획과 개발 이 측면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적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김수현님은 정말 연구해보고 싶어요. 한 번 대본 안 보시네. 자, 지금까지 SH 커리어 컨설팅 대표 김수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참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다시 주말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쉬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